네, 패밀리 영상이고요. 오늘 급등한 종목들 꽤 많이 나왔습니다. AI 종목들도 챗GPT 관련 종목들 또 추가적인 급등이 이제 갑자기 나왔는데 개별 종목별 좀 디테일하게 차트 놓고 좀 설명드릴 생각이고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는 플러스권 좀 진입을 좀 했네요. 네, 뭐 양호한 흐름이고 장 초반에 좀 외국인의 대량 매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들 뭐 고점 구간에서 5일선 이탈하고 21선 이탈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전량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또 급등하는 종목들도 꽤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SPG도 그러했고 그 다음에 셀바스 AI도 좀 그러한 흐름이고 개인적으로 제가 의견을 좀 전달드린 종목이 매도하고 급등이 나왔지만 일단 제 판단은 괜찮습니다. 괜찮다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좀 미안한 마음은 들죠. 예, 저도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겠지만 그 위치에서는 저는 매도를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도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영상 시청하시는 많은 패밀리 분들 중에 뭐 경력이 1년, 2년, 3년 뭐 다양할 겁니다. 10년 이상 있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후원 패밀리 분들 중에서도 뭐 최소한 1, 2년을 저와 함께 하신 분들도 꽤 많고 또 뭐 5년, 10년 동안 매매하시면서 이제 저라는 사람 심플러를 또 후원하고 싶고 응원하고 싶은 분들이 또 남아 계신 분이 있고 종종 뭐 돌파 매매나 그리고 분할 새로운 섹터 흐름에서 잡아갈 종목을 제가 또 의견을 드리면 실전의 관점에서 참고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자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앞전에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죠. 셀바스 AI 사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장 끝나고 한 번 더 차트를 이제 좀 챙겨봤지만 어제 의견 드린 부분은 여기 포인트였죠. 네. 제가 좀 돌아보니까 좀 많이 아쉽긴 한데 저는 제 판단에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옳은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바고 그래서 진입 시점이 여기서 진입을 하신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아마 대략적으로 평단가까지 이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여기나 여기 언저리인데 만약에 여기서 큰 수익을 챙겨온 상태에서 내가 이제 10%든 5% 수익권에 좀 있다고 하면 괜찮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평단가 근처까지 예, 좀 내려오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간 오른쪽 횡보분당한 상황이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진짜 여기에서 크게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나와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자칫 잘못하면 섹터 흐름에 맞지 않으면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오는 타이밍인데 내가 들어간 시점이 잘 보세요. 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셀바스 AI나 AI 관련 종목들 여기에서 계속 이제 설명을 드렸죠. 예,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도저히 제가 신규 매수 의견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여기 들어가서 가진 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컨트롤 가능한 부분이지 나의 평단가를 훼손한다거나 애매한 상황이 되면 5일선 이탈하고 그 다음에 꺾이잖아요. 꺾이고 21선까지 이탈하는 어떤 그 지경에 왔다. 그러면 저는 기법대로 매도 의견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올라가도 어쩔 수 없다. 그런데 하루 만에 이제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네.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분이 이제 문의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법대로 장 초반에 이제 어제였죠. 예, 전량 매도 의견 좀 드립니다. 이제 매도하셨을 것 같은데 매도하고 났는데 하루 만에 이제 오늘 같은 날도 급등이 나왔죠. 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저도 뒷골이 땡긴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시점에서 어떠한 그 이제 논리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기법대로 하는 거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후회는 없다. 그렇게 저는 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탓하지도 마시고 또 자기 자신을 또 비하하지 마시고 하지 마세요. 비중이 많지 않았던 부분이겠지만 더 추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여기서는 초보자분들 그리고 신규 매수권은 아니답니다. 네, 아닙니다. 예, 보지 마세요. 그냥 예. 올라간 것도 보지 마세요. 네, 그 대신 만약에 저기 안 들어갔고 예를 들게요. 대명에너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명에너지. 네, 대명에너지입니다. 제가 이런 종목을 만약에 물려있다. 그러면, 여기 샀다. 그러면 저는 손절 의견을 드릴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왜 제가 심플로가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손절할 필요 없습니다. 기다리면 올라갑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아니,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앞에 장대 양봉이 발생이 되었고 곧 이어서 장대 음봉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고 단기 평선 밀집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올라간 것들 쳐다보지 마시고 하루하루 가슴 졸이면서 보지 마시고 가능한 바닥권에 있는 것들, 그러면 주가의 바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기준은 주봉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봉의 저점, 추세, 항상 추세는 상단 이렇게 상방으로 뻗어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시고 주봉의 저점에서 그래도 강한 바운딩이 나타내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여기가 바닥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바닥권에서 멀어지면 매도가 흘러나오는 부분이고 바닥과 가까이지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다. 근데 중간에서 애매하게 들어서 물렸다. 마이너스 10%는 본전에 그러면 버틸 수 있는 부분이죠. 떨어져도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 보는 부분입니다. 테마는 계속 수렴에 돌고 재료는 살아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러하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제 데보 마그네틱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제가 이 종목을 강조한 이유는 뭐 재료가 어쨌든 너무 좋았고요. M&A 이슈가 계속 살아있는 부분이고 또 뭐 같은 섹터 내에서 2차전지 섹터 내에서 또 움직이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물렸든 뭐 하든 가능한 크게 올라가지 않은 것들을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날도 12%, 이날도 오늘도 21%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알려드렸고 공유를 드렸는데 굳이 이렇게 높은 두 달 동안 상승한 종목을 지고 갈 필요는 없다는 부분입니다. 네, 이런 습관을 버리십시오. 아시겠죠? 네, 그런 부분 이해를 하시고 자, 가온지수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를 지금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짧게 단 털어보든지 아니면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한 달, 두 달, 3개월 동안 정말 잘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의 종목이 아닌 거죠.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바닥권에 있는만 잡아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소화학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돌려 세웠지만 쉽사리 신규 매수 들어가기 힘들다. 그러나 다른 종목들의 흐름을 보고 짧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지속적으로 매매를 해서 매매한다는 것은 아니고 홀딩해서 들고 가는 또 그런 종목은 아닌 거죠. 절반 정도는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량다 매도한다 하더라도 정말 이상하지 않은 그런 위치이다. 예. 근데 지금은 매수권은 아닌 거죠. 놔두는 거예요. 네, 놔두고 정말 내가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21선 지지받고 하면 동일 섹터 내에서 강하게 가면 5일선 기준, 11선 기준 여기 단기평선 기준에서 사서 먹고 나오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저 올라가서 들어가야죠. 들어간 건 아니다. 그 대신 제가 이제 좀 돌파 매매로 최근에 한두 개 좀 강조드렸던 것이 뉴로메카는 있었어요. 그 뉴로메카에 내가 여기에 들어가 보자 했던 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큰 이슈가 있잖아요. M&A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여기에서 한번 크게 먹었잖아요. 그죠? 먹었기 때문에 조금 토한다 하더라도 조금 작은 비중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10% 먹을 수도 있고 좀 견디다 보면 오늘 같은 날도 수익을 챙길 수 있고 아니면 가지고 있는 비중 중에 절반은 팔았다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끝까지 5일선 매매를 해보자 라고 들고 갈 수 있는 부분이죠. 자, SPG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갑작스럽게 내려왔죠. 이렇게 흐름을 보면 제 경우는 5일선 이탈하고 지속적인 상승 이유라고 하면 저는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제 기준은 던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요. 그런데 팔고 나니까 올라갔죠. 네, 팔고 나니까 또 상승이 나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시장의 흐름 따라서 5일선 이탈 쭉 내려오는데 여기서 매도 의견을 전 매도 의견 드렸고 했지만 올라갔다.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법대로 저는 설명드린다. 네, 기법대로 하면 수익을 나는 거고요. 충분히 수익을 내고 그냥 나오는 종목이고 만약에 뭐 제가 의견 드린 걸 못 들었다 그러면 지금은 그거 들고 와도 되죠. 왜죠? 5일선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들고 가는 부분이죠. 근데 다시는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겠다. 뭐 그런 부분을 열어놓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답 없습니다. 예. 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서
일단 전체 회원분들에게는 제가 패밀리 분들에게는 대부분 마그네틱을 어제부터 공유를 뉴스 드렸고, 뭐 단기간에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전체 다 공유 드렸다는 부분을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메이드맥스 같은 경우에는 안 좋죠. 네, 그러니까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크게 미끄러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추가 매수는 그래도 좀 천천히 보자. 21선이 꺾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음 주 일주일 더 딜레이 하는 거예요. 추가 매수 타이밍을. 올라가면 뭐죠? 올라가면 어쩔 수 없고 가는 거고 추가 매수는 일단 단기 이평선 밀집이 좀 더 만들어지겠구나. 서서 조정받을지 한번 쭉 뺐다가 꼬리다고 올라올지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겠지만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지금은 버텨야 된다. 예, 버텨야 된다. 그리고 저 위에 물려있던, 그 다음에 이전에 또 매매에서 이렇게 물려있는 분이 하더라도,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같이 보시면, 뭐, 주가는 비슷해요, 흐름이. 그래서 저는 충분히 저 위에까지 시간의 문제다. 한 번은 올라간다. 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손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버텨주시기를 또 말씀을 드리고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게임즈도 그래요. 지금 타이밍이 좀 안 맞아요. 갈 듯 했는데 워낙 2차전지 뿐만 아니라 이제 전고체 배터리 애들이 설치는 바람에 그냥 가버렸어요. 강원에너지가 장중에 호재뉴스도 함께 그냥 상한가 들어가 버리면서 시간대가 보자 이제 오전부터 얘기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이때부터 막 이제 상방으로 돌려 세워버렸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2차전지 뿐만 아니라 뭐 리튬 전고체 배터리 애들이 이제 함께 이제 올라가 버린 거죠. 미래컴퍼니는 장 초반에 약간 밀렸구나. 네, 밀렸고, 석경 AT도 밀렸고, 전고체 배터리 쪽. 이수화학이 후반에 좀 튀어버렸고, 한농화성이 난리 불스였고, 엘크로한텍은 힘이 좀 없었고요. 안타깝게도. 이수화학하고 레모는 경고 종목이에요. 이거 신규 매수 어떻게 드려요? 이수화학. 경고 종목인데, 못 드립니다. 네. 포스코엠텍이 장 초반에 좀 깊게 좀 잘 갔죠? 네. 그래서 장 초반에 알려드린 종목은 이제 포스코엠텍이었고, 일단은 짧게 매매하신 분은, 뭐 단타로 이제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래나우텍은 시간에 또 이제 6.57% 올라갔습니다. 네. 어쩔 수 없고요. 또 올라가면 또 맞고 또 전 내려올 것 같아요. 네. 내려올 것 같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네. 일단 기억하시는 거는 제가 이때 강조 드렸어요. 미래나노텍 기억하셔야 됩니다. 패밀리 분들도 힘들 내시고 제가 또 볼 때는 또 잘 말씀드렸다 이렇게 인정을 좀 해주세요. 금량도 이때였고 두세 번 제가 설명드렸죠.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일단 말씀드렸어요. 네. 코스모 신소지 어쩔 수 없고요. 포스코케미칼도 번쩍번쩍한데 지금은 단기 매도가 맞습니다. 네. 아니 부담 없는 비중만 들고 가든죠. 중기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제 일절 다 하신 분야고 하면 21선 근처 내려오면 여기서 조금 사야죠. 아무것도 없고 포스코케미칼 계속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는 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뭐 저는 지금 같은 단계에서는 좀 의견 드리기가 애매하다. 네. 못 드릴 것 같다. 1파, 2파, 3파까지 왔기 때문에 애매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도 이제 좀 팔자는 것 같고요. 기관화 외국인이 3일째 쌍끌이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쉽사리 뭐 신규 매수는 의견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오면 추세하단 혹은 121선 22만원까지 떨어지면 그때는 좀 재밌게 자신감 있게 좀 한번 사보자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SAPG는 약간 좀 아깝긴 하네. 맞죠? 네, 제가 전략 매도 의견 드렸는데 절반 익절하고 절반 들고 가다가 못 버틸 것 같아서 그냥 드렸는데 워낙 이제 갭이 크니까 네, 월수나 20일 갭이 크니까 이제 그렇게 의견 드린 부분은 이해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스토캐스틱도 이제 과매수 구간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MAC도 너무 고점이에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기법대로 했고 만약에 N자로도 돌려 세울 수 있으니까 내려주면 한번 조금 관심 가져볼게요. 네, 내려주면 11선까지만 이렇게 내려주면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게요. 봐서 제가 후원 패밀리 분들에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한 주 매수해보자 말씀드리고 장님께서 설명 좀 드렸죠. 그래서 후원 패밀리 종목입니다. 예, 후원 패밀리 종목입니다. 선의 시스템도 애매하고요. 지금 스윙으로 익절하면 되는 부분이고 스윙
들어가서 먹으면 돼요. 먹고 나오면 돼요. 네.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요. 예, 먹고 나오면 돼요. 올라가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종목은 또 계속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KC 코트레 관련 호재 뉴스는 제가 텔레그램에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흐름이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갑자기 이제 슈팅 뽑아주면서 올라가 버렸고요.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제가 21선 기준 매매를 하시면 되고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시라고 제가 또 후원 패밀리 분들에게는 텔레그램 정확하게 하루 이틀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예, 체크까지 하면서 가지고 계신 분 체크해 주세요. 보유하고 계신 분은 보유 홀딩합니다. 급등할 때까지 나왔네. 예, 시간에 6.89% 2,400원 찍고 만약에 200일선 터치하면 그때 또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규로 잡아갈 종목은 지금은 없어요. 네, HLB는 가버렸고 셀툰제약은 매도권이고 바이오 쪽 바이오니아 이제 급락 나오죠. 이때부터 매도 제가 여기서 조심하라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네, 여기 쌍봉이라고. 예,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니까 매도예요. 예, 5일선 이탈하니까 매도라고요.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 밑에까지 내려오면 밑에 내려오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니아. 그리고 까나리아 바이오? 까나리아 바이오가 엄청나게 내렸던데. 그죠? 자, 카나리아 바이오가 뭔가 지금 뉴스가 있었는데 감사보고서 제출이 안 됐던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악재 뉴스가 나왔고요. 뭐 감사보고서 뭐 그런 쪽인 것 같은데 뭐 상장 폐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런 거 아니고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하한가 들어갔는데 잘 보세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계속 지고 가면 이렇게 언제 이렇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달 동안 이상 상승한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분할 일절하는 거예요. 분할 챙기고 하다가 진짜 뭔가 애매하다, 뭔가 흐름이 이상하다. 그럼 바로 그냥 시장가 매도예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 시간으로 올라갔죠. 또 시간에 몇 퍼센트 올라갔던데. 네, 이게 올라갔거든요. 예, 올라가면 바로 매도예요. 네, 이런 것들은 바로 매도예요. 올라가도 어쩔 수 없어요. 네, 보유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상승 이후의 장대 양봉은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미래나우텍 시간에 많이 올라갔었네. 자, 그리고 하락을 하게 되면 다시 관심 가져야 할 종목들은 일단 내가 보기에는 다들 아시는 또 종목이지만 포스코 엠텍, 조정시 그리고 대명에너지, 조정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관심 종목 넣어두시고 흐름 챙겨보시고요. 박셀바이오는 지금 들어가기 애매하고 번쩍 하긴 했는데 내려오면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올라가면 쳐다보지 않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 일단 뭐 짧게나마 작은 비중이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마그네틱은 제가 또 하루 이틀 만에 또 이렇게 큰 수익을 주는 종목이고 장중에도 제가 원래 절반 팔아야 되는데 저는 팔지 말자고 그냥 후원 패밀리 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팔지 말자, 그냥 홀딩합니다라고 짧게 그냥 말씀 남겨드리고 추가로 의견 드린 것도 없습니다. 예. 내려오든 올라가든 쭉 내려가면 더 사면 되는 부분이고 올라가면 가지고 있는 거 가져가고 네, 전고점 돌파 기대를 하고요. 네, 쭉쭉 뻗어 나가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작은 비중이지만 큰 수익도 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자, 남은 하루 푹 쉬시고요. 지수는 의미 없습니다. 지금 의미 없고 그냥 막 특정 섹터, 특정 종목들의 거래대금들이 확 몰리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시장이 망하거나 꺼지지는 않을 그런 지금 시그널들이고 거래량들이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빵빵 터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겁내지 마시고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수 고점은 겁을 낸다기보다는 조절을 잘 하세요. 네, 조절을 잘 해보세요. 뭔가 좀 깨림칙 하긴 한데 지켜보죠. 네,
어떻게 그걸 모든 것을 다 예측하고 예측할 수도 없는 시장이고, 예, 맞추겠습니까? 네. 일단,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하시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였습니다. 네, 화이팅!